안녕하십니까, 김근우입니다. 자, 오늘도 화요일에 명인들의 복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증시가 좀 시원하지 못하죠. 오히려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연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명인들의 복귀에서 시장 브리핑을 좀 드리는데 좋은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거의 제가 최근 한 2달 동안 한 주 한 주를 이야기 드릴 때 좋은 내용보다는 아무래도 우리 증시가 좀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약한 지점들, 또 그나마 그중에서 좀 괜찮은 것들을 짚어드리긴 하는데 시작 자체가 좀 비실비실한 증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리는 것 같아서 다소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럼 그런 지점들이 어떤 측면에서 좀 부각이 됐는지,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는 또 무슨 이야기가 나왔는지, 또 중요한 얘기들이 또 있거든요. 그럼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고, 시장 중심주들은 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지금 중심주들은 또 쉬어가는지, 이런 지점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시장을 좀 봐야 되는데, 자, 글로벌 먼저 봅시다. 자, 굉장히 오랜만에 글로벌 단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초록색이 잘 올라간 종목들, 빨간색이 좀 하락한 종목들인데 특별히 눈에 띄는 게 좀 있죠. 예를 들어 구글은 하락했다라든지 다른 빅테크들은 잘 올라갔는데 애플은 또 제자리에서 보합권 마무리가 됐다라든지 이런 지점들이 좀 특이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글로벌 증시에서 최근 분위기랑 다르게 뉴욕 증시가 어떻게 이렇게 전반적 상승이 끝났는지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여기서 제가 코멘트 먼저 드려야 될 거는 지금 빅테크 단 반등이 좀 나오잖아요. 근데 빅테크들은 저는 당분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 근거가 되는 내용도 좀 같이 말씀을 드릴 건데, 해외 증시가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증시위를 하나씩 좀 살펴보면은 우선 다우존스 먼저 볼게요. 제가 이 시장 항상 이렇게 설명드릴 때마다 말씀드리죠. 이거 이동평균선 막 중요하다고 했나요? 아니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이동평균선 있다고 뭐 지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저항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참고 정도, 이렇게 가고 있구나 정도 보시면 되는데, 다우존스를 우리가 기준으로 시장 레벨을 좀 판단해 보자라면은, 자, 신고가 영역에서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 조정은 딱히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죠. 자, 다우존스는 꽤나 괜찮구나. 그대로 뷰를 이 정도만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을 좀 볼게요. 자, 나스닥은 생각보다 좀 더 약해요. 왜냐하면 다우존스 어땠죠? 최근 고점이 신고가 영역이었습니다. 근데 나스닥은 신고가가 여기 있어요. 7월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가 영역을 다시 어떤 트라이하는 움직임 없이 다시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의 나스닥입니다. 그럼 나스닥이 왜 그런지 보려면 가장 연관성이 깊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면 되는데 비슷하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기준으로 보면 나스닥이랑 다소 유사합니다. 어떤 고점대를 같이 트라이하는 모습 없이 오히려 좀 힘없이 내려가고 있는 모습,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밀린 모습도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지점들은 우리 증시의 반도체가 약한 지점들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 그리고 S&P 500을 볼게요. 또 달라요?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우 봤을 때처럼 신고가 트라이가 좀 진행되면서 여기서 조금 밀리고 있어요. 이 정도면은 아직 괜찮구나. 자,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뉴욕 증시를 우리가 가장 추종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제가 예시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업종입니다. 업종. 첫 번째, 자, AI. 그리고 여기 뭐 가로치고 반도체. 이렇게 봅시다. 지금 우리 증시에서도 반도체 들고 고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쪽은 제가 계속 조심해야 된다 얘기 드리고 있어요. 계속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AI 반도체의 어느 정도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건 빅테크들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 가지고 있는 알파벳, 이런 방식 정도, 요 정도 빅테크가 움직임을 좀 주도하는 경향이 있었고, 실제로 올해 내내 이쪽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여기 올라가면 우리 증시도 반도체 올라가고, 반도체 올라가면 또 지수가 업사이드가 열리고 이런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이쪽은 좀 조심해야 되는 영역이 된 거고요. 자, 두 번째, 제가 6월부터 굉장히 강조 많이 드렸던 바이오입니다. 그리고 여기 추가로 같이 봐야 되는 것들이, 제가 왜 이 얘기 드리냐면, 아까 우리가 지수 봤는데 업종에 그러니까 이 지수에 따라서
편입되어 있는 업종들이 특색이 다 달라요. 나스닥은 이쪽이 중심이잖아요. 1번이. 자, 2번 바이오, 예를 들어 유틸리티, 유틸까지만 적겠습니다. 뭐 금융 이쪽으로 볼게요. 여기는 어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쪽 편입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게 다우존스죠. 그리고 제가 오늘 지표로는 안 보여드렸습니다만 러셀 2000 같은 중소형 섹터 같은 경우도 바이오 유틸리티가 굉장히 많아요. 이쪽은 사실 우리가 지금 고금리가 14개월 정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17개월 정도 금리 인상기를 겪었고 그리고 그 고금리 상태에서 14개월이 지속이 됐고 그리고 이번 달이에요. 이번 9월 같은 경우는 사실 금리 인하의 직전 자리입니다. 근데 잘 들여다보세요. AI 반도체도 성장주니까 당연히 이거 금리 인하 수혜주들 아닌가요? 실제로 그렇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이쪽은 금융투자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근데 바이오, 유틸, 그리고 실제로 이제 금융주들인 금융주들. 이제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면 특히 우리가 건설에 들어가는 산업재라든지 건설 투자라든지 이거와 연관된 산업들은 금융 투자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당연 직접적인 수혜가 되고요. 바이오는 당연히 이제 금융 투자 비중이 높으니까 수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사이클이 좀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뭘 보고 알 수 있었죠? 방금 지수를 보고 체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시 한 번만 살짝 볼게요. 다우존스 신고가 영역에서 트라이, 오케이. 그리고 전반적으로 밀리니까 조금 내려와 있고요. S&P 500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은 힘쓰기가 조금 어려워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조는 저는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테크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마 저처럼 얘기하는 사람 많이 없을 겁니다. 왜냐면요. 지금 이렇게 반등 나오잖아요. 빅테크. 그러면 이제 또 다시 빅테크 갑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저는 사실 좀 반대로 보셔야 된다라고 봐요. 돈의 흐름이 좀 넘어갔다라고 봅니다. 결국 주식은 누군가 매수할 사람이 있어야 올라갑니다. 그리고 누군가 매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려가고요. 근데 지금은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빅테크에 오히려 집중되어 있는 증시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왜냐하면 지금 포트가 여러분들이 재구성을 해야 되는 단계예요. 반도체라든지 그동안 굉장히 좋았었던 그리고 에너지 단위 주목받는 전력 설비라든지 이쪽을 중심적으로 보셨던 분들은 수익 실현을 하시던 또는 일부 좀 포트 변경을 하시던 해야 되는 시기인데 비중 자체가 다우존스가 중심으로 되는 글로벌 방향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똑같이 비중을 아까 2번으로 적어드렸던 바이오, 유틸, 금융 이쪽으로 계속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특히 제가 밸류어 프로그램 관련해서 금융주들은 따로 코멘트를 많이 드렸었기 때문에 이런 지점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제가 뭔 얘기 하려고 하냐면 요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 최근에 제가 지난주 명인들의 복귀에서도 그랬지만 지표에 대한 증시 민감도가 굉장히 높아요. 네,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전일자 제가 미국 증시 요거 가져와서 되게 좋은 것처럼 보이실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거 보면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이 전날 미국 증시,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을 기준으로 보잖아요. 새빨겠습니다. 정말 다 내려갔어요. 근데 이게 왜 다 내려갔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좋은 것만 제가 가져와서 그렇게 보이는 건데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연준 위원들은 대체로 금리 인하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9월 18일이 되면 FOMC 금리 결정이 발생하죠. 그러면 금리 결정에서 대부분 금리 인하는 동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근데 우리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금요일 증시에서 글로벌 특히 뉴욕 증시가 급락에 빠졌는가를 보면 예를 좀 봐야 됩니다. 고용 데이터가 나왔어요. 특히 가장 중요한 건 이 실업률이었고 그리고 이 급락을 만든 건 이쪽이었습니다. 윌리엄스가 연설을 했던 이거부터 출발해서 FOMC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급락을 만들었는데 왜냐면요. 지금 실업률 나왔는데 자 시장 예상치 4.2였습니다. 몇 나왔어요? 실제로 4.2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고용 데이터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기 침체를 막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뭘 중심으로 얘기했죠? 고용이 안 좋으니까 침체로 간다. 침체로 가면은 결국 금리 인하는 침체를 막기 위한 수단이 된다라고 이야기가 많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똑같이 나와버리니까 괜찮구나 하고 실제 미국 증시는 별로 반응 없었습니다. 괜찮았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가 나온 겁니다. FOMC 멤버들이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관련된 이제 보도들이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지금 증시는 빅컷이 필요하다. 그런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 뒤집어서 말하면 뭐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금리 인하를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0.25% 그러니까 25bp를 많이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50bp 이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0.5% 이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지금 경기 지표들이 안 좋다를 반증으로 얘기해 버리는 겁니다. 이 얘기가 나오고 나서 실제로 미국 증시가 폭락이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주말 동안에 잠을 이루시는 분이 많이 없지 않았을까, 특히 투자자분들에서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때 제가 요거는 지금 오늘자로 제가 캡처를 한 건데, 실제로 50bp 가능성이 45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거 시카고 상품거래소 기준이었어요. 그만큼 막 폭등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다시 원상복귀가 됐습니다. 어제자 미국 증시가 경기 지표를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FOMC까지 봐야 될 것 같아. 이렇게 구조가 가면서 45%였던 50bp의 인하 확률이 다시 내려가게 되고 25bp 인하 확률이 올라가게 되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자, 이걸 보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 다음 주면 추석 연휴잖아요. 추석 연휴까지 내내 이럴 겁니다. 내내 증시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거예요. 이거 돌려서 말하면 뭐죠? 우리가 증시를 기준으로 보면은 단기 박스예요. 네, 이건 너무 뻔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증시가 많이 혼돈의 시기고 좀 어려운 시기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바라는 점, 기대하는 점은 뭐냐면 이제 뭐 미국 차트긴 한데 빵 쏴주길 원해요. 방향을 정해주길 원합니다. 이거 안 정해질 거예요. 우리 추석 끝날 때까지 안 정해질 거고 실제 FOMC 금리 결정 이후에나 정해질 겁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 경기 민감도가 이제 지표 민감도가 굉장히 높은 시장이다 보니까 요게 있어요. 이번 주 수요일 날 CPI가 나와요. 근데 저는 사실 이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 받아들이는 증시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지금은 움직여요. 이게 뭐 시장 예상치대로 나왔어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근원 어떻게 나오고 일반 지수 어떻게 나오고 나왔어요. 시장 예상치 이래요. 이대로 나와요. 이거 중요할까요? 지금은 안 중요해요. 결국은 해석의 여부에 따라서 전일자 증시가 폭락했으면 올라갔을 거고요. 이 전일자 증시 올라갔으면 또 내려갈 겁니다. 단기 박스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일정만 알아두세요. 우리가 또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랬을 때는 요게 수요일 날 CPI가 있으니까 증시가 변동성이 좀 나오겠구나. 요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자, 목요일 날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있습니다. CPI랑 같이 나오는데 이것도 괴가 같아요. 제가 지표가 중요한 순간이 오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것도 별로 안 중요합니다. 결국 정해진 대로 수준 정도로 나올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0.1 정도 튈 건데 여기에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껴있다 보니까 고용도 어쩌구나 저쩌구나 또 얘기가 나올 건데 결국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갈 겁니다. 제가 항상 모든 시장이 그렇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렇게 갈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증시가 경기에 대한 민감도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저는 지수 단위로 보자라면 결국은 보합권으로 끝난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런 상태, 요런 글로벌의 스탠스에서 우리가 우리 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오늘장입니다. 오늘장이 어떻게 끝났는지를 좀 복기해 볼 건데 자, 진짜 억울해요. 그죠? 이제 양시장 상승 종목수 합쳐보면은 한 800개 정도 나오고요. 하락 종목수 합쳐보면은 뭐 한 1700개 나옵니다. 이번에도 하락 종목수가 더블이에요. 시장 레벨 자체가 굉장히 약합니다. 또 하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점이 있는데 지금 시장 뭘 보셔야 되냐면 거래 대금 보셔야 돼요. 자, 코스피 거래 대금, 밑으로 가면 코스닥 거래 대금입니다. 제가 이걸 기준을 어느 정도로 말씀드리냐면 한 10조 정도 위에서 놀면 괜찮은 겁니다 라고 얘기 드려요. 10조 정도 위에서 놀면은 아무래도 시장이 중심되는 종목들, 시가총액 큰 애들도 좀 움직여주고 또 시가총액 큰 애들이 움직이면은 그 대장이 움직이니까 밑에 따라가는 애들도 같이 움직이고 섹터 단위 수급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데 그런 움직임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장세라면요. 지금 볼게요. 코스피 8조 나옵니다. 코스닥 5조 7천억 나와요. 6조가 채 안 됩니다. 되게 별로인 시장이에요. 힘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아무래도 연휴 전이고 또 제가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우리 증시에 웃어주는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다소 난이도가 높기도 하고 실제 섹터 단위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섹터 단위 수급을 움직일 힘이 없으니까 중소형주들만 왔다 갔다 하죠. 오늘만 봐도 제가 얘기 드릴 건데 뭐 드론 테마라든지 뭐 이전에는 딥페이크 테마라든지 테마주들만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반복이 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자, 오늘 증시 내용을 좀만 말씀드리면은 일단 얘가 있죠.
가장 큰 이슈라고 보면 얘였어요. 생물보안법이 미국 증시에서 통과했던 거. 근데 완전한 통과는 아니고 하원 통과죠. 그래서 상원으로 넘어갔는데 이거 근데 시장 얘기가 나오는 게 재료가 이제 소진이 됐다라는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저는 반대로 봅니다. 이거 재료 소진 나오려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 막 신고가 행진을 해요. 통과하고 한번 쏩니다. 이러면은 보통 재료 소멸로 돼요. 제가 그래서 유한양행도 한번 팔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쏘니까 재료를 갖고 수급받고 위로 쏘면은 이게 이제 피크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건데 실제로 그게 아니죠. 지금 제가 종목 단위로 좀 얘기를 드려보면은 자 하나씩 봅시다. 막 많은 종목이 있는 건 아니에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제가 이거 CDMO는 다 어떤 골자로 가는지 설명을 드렸으니까 내용은 설명 안 하겠습니다. ST팜, 바이넥스 뭐 이런 애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수혜주로 꼽히는데 이거 위로 쏘나요? 아니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일단 상방에서 이제 위아래로 좀 변동성이 발생하고 있는 거고 다 조정을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자리에서는 대체적으로 이제 재료 소멸로 보기 상당히 어렵고 실제 내용을 보더라도요.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되면 당장에 우리 기업들이 좋은 건가요? 아니에요. 맨날 우리가 뉴스 봐도 뭐 이렇게 나오죠. 수혜 가능성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그런 거냐면 이 생물보안법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됩니다. 근데 첫 번째, 자 시행하는 과정을 봐야 돼요. 뭐가 이제 생물보안법 통과되면 문제가 되냐면 신규 계약입니다. 신규 계약.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미국의 빅파마들이 예를 들어서 우시바이오로직스한테 생산을 맡겼습니다. CDMO를 예를 들어 맡겼다고 볼게요. 근데 맡겼는데 그럼 기존에 있는 계약들을 이제 생물보안법 통과됐으니까 다 파기해 이렇게 갈까요? 아니에요. 신규 계약을 하지 마라라고 가는 겁니다. 네. 그러면 기존 계약들은 어떻게 돼요? 다 유지가 돼요. 그럼 앞으로 신규 계약이 나올 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보게 되면은 실제로 지금 하원 통과되고 이제 상원 통과되고 이제 법안이 아마 조금 수정되고 할 건데 다 그 절차 끝나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신규 계약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이 수혜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재료 노출이다, 재료 소멸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는 다소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일단 지금 바이오 자체가 분위기가 증시는 안 좋은데 유일하게 그나마 좀 버텨주는 게 바이오이기 때문에 이쪽은 저는 계속 대장의 지위를 잃지는 않겠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조정 나올 때 찬스 잡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니까 참고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요거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자, 어제 아이폰 16 공개가 됐습니다. 미국에서 공개했어요. 근데 여기 밑에 결과가 나오죠. LG 이노텍 6% 하락, BH 9% 하락. 결과가 이미 나와버렸어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폰 16 공개했는데 실제로 애플에서 가이던스 제시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아이폰 16이 공개가 되면 앞으로 두 자릿수 애플의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내려갔냐면 실제로 그러면 평가하는 애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했냐면 아이폰 16 내용을 봤는데 애플 두 자릿수 성장은 조금 안 될 것 같은데가 나온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진행하는 방송이니까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잘 될 확률이 높아요. 아이폰 16. 왜냐면 지금 아이폰 16의 큰 궤는 뭐냐? AI예요. 우리 아이폰 쓰시는 유저분들도 이 방송 보실 텐데 우리 시리 불러서 막 이것저것 시켜보면 사실 시리가 잘 모르죠. 잘 못해요. 근데 이번에 이제 AI가 접목되는 게 이제 오픈 AI의 챗 GPT의 성능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름 붙이는 게 애플 인텔리전스잖아요. 애플 인텔리전스의 첫 상용화 모델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면 AI 내용이 엄청 좋아서 그럼 이게 잘 될 거라고 보는 거냐? 아니요. 제가 바라보고 있는 건 뭐냐면 남들은 쓰는데 나만 못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문제가 돼요. 보통 이렇게 전자기기들은. 근데 아이폰 16부터 AI 칩이 바뀝니다. 이제 칩이 이제 18단위로 들어가는데 하여튼 이거 제가 욕하는 건 아니고 숫자가 실제 그래요. 그러면 이 단위의 칩이 들어가는 게 16부터 들어가고요. 앞으로 인텔리전스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이 18을 기준으로 해서 업데이트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말은 이 전 칩이 들어가는 아이폰들은 어떻게 돼요? 호환이 당연히 잘 안 되죠.
내 보니까 나도 아이폰 유저인데 옆에 내 친구는 아이폰 쓰는데 기능이 다 돼요. 챗 GPT가 잘 해줍니다. 시리가 똑똑해요. 근데 내 건 안 되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꿔야 돼요. 아시다시피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아이폰 유저들은 애플에 대한 충성도가 상당히 높은 제품으로 유명하죠. 이거 안 된다고 갤럭시 안 갑니다. 결국 교체 수요가 발생하는 건데 저는 그 논리가 훨씬 더 공감이 갑니다. 네, 실제 AI의 성능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는 저는 오히려 안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실제로 이 LG 이노텍이라든지 BH 같은 경우는 앞으로 애플이 잘 될 거라는 기대감을 한 몸에 봤던 고객사들이었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LG 이노텍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여기 카메라 모듈을 하는 기업이죠. LG 이노텍. 카메라 모듈. 여기서 나오는 LG 이노텍이 만드는 카메라 모듈의 90% 어디로 들어가요? 애플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고객사예요. 그래서 애플이 좋으면 LG 이노텍도 올라가고 LG 이노텍이 내려가는 날 보면은 애플도 안 좋아요. 완전히 동행하는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처럼 조정이 엄청 세게 나온 구간이라서 제가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자, LG 이노텍만 좀 봅시다. 막 연계되는 막 소형주들도 많은데 제가 그쪽은 그다지 관심이 별로 없어서 대장만 좀 보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얘가요 엄청 쌉니다. 지금 요 쌍바닥까지 내려와 버렸어요. 큰 지장 없을 거라고 보고 실제 이번 2분기 실적 봐도 엄청 좋게 나온 몇 안 되는 기업입니다. LG 이노텍. 이런 부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오히려 찬스로 누리는 게 맞지 않나, 찬스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요. 혹시 들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당연히 기다리는 영역으로 두시는 게 맞다라고 제가 의견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증시 요거를 이제 얘기 안 드릴 수가 없겠는데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중소형 테마주들이 지금 판을 칩니다. 그리고 대형주들, 대장주들은 다 쉬고 있어요. 왜 그런 시장이 나왔는지는 설명드렸으니까 다시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이거 내용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11시 되면은 해리스 트럼프 이제 TV 토론 진행합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 증시가 반영했던 건 뭐냐면 두 대통령에 대한 테마주들이었어요. 이거 제가 공개 방송에서는 설명 다 드렸었는데 그거를 이 자리에서 막 다 설명드리면 너무 길어지니까 종목 위주로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바이오, 네, 여기 추가로 뭐 화일약품, 무슨 종목이죠? 얘네들 대마 관련 종목입니다. 실제로 해리스 지금 부통령이 예전에 캘리포니아에서 정치하실 때부터 이제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쪽이 다시 한번 오늘 좀 반응을 해주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수혜주로 볼 수 있는 SY 스틸텍이라든지 우크라 재건주들 있죠. 또 갤럭시아 SM, 갤럭시아 머니트리 이런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반응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쪽 실제로 테마주들이 한 번에 안 죽고 위에서 한번 시세를 만들어주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오는 구간이거든요. 저 이거 어떻게 말씀드릴 거냐면 여러분 이제 제 방송 많이 보셔서 아시죠? 이거 혹시 물려 있으면 이거 이제 상한가 들어가가지고 다음날 갭 나오고 위에서 좀 움직이거든요. 이때 파세요. 네. 보통 이게 마지막 시세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토론회가 다시 부각이 되고 그럼 다음에도 토론할 거고 다음에 또 11월까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텐데 괜찮지 않을까요? 보통요. 이렇게 연관성이 아예 없는데 테마로 뭉쳐진 애들은 다음에 토론회 또 하면 또 올라가나 이게 아니고 토론회 해도 내려가요. 그런 순간이 또 옵니다. 그래서 테마주들은 이거 물려있는 분들 제가 보시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 이제 내일 시세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손실을 줄이거나 또는 수익 실현하는 방향으로 보시기를 바란다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내일 시세 나오고 또 죽을 확률이. 왜냐면 지금 제가 맨날 예시 드리는 거 있죠. 코로나 테마주, 막 수젠텍이라든지 이거 보세요. 제일 간다 했죠. 네. 너무 뻔해요. 이렇게 수젠텍이라든지 또는 물론 랩지노믹스는 사이 변동성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지노믹스 이런 애들도 그렇고 지금 여러분들 우리 플로우를 이해해야 되는 게 시장 전반적인 거래대금 죽고 중소형 테마주들 막 움직이는 게 시작이 얘네였어요. 자, 코로나. 네. 그리고 나서 뭐가 움직였죠? 전기차. 화재 있었죠. 청라에. 그래서 화재 관련주들 보니까 화재가 근데 왜 났대? 하고 보니까 이게 충전 때문에 화재 났대. 그러면서 충전주들도 올라가죠. 그리고 뭐 나오던가요? 딥페이크 관련주들 막 갑니다. 딥페이크. 여기 이어서 오늘 나오는 게 막 드론 관련주. 물론 이 사이에 막 트럼프, 해리스 막 이런 주들도 갔는데 자, 얘네 공통점 뭐예요? 여기 막 대형주, 시장 중심주 있나요?
없어요. 이런 장세에 이런 장세, 대금이 갈 곳이 없을 때 발생하는 테마주들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다 중소형주예요. 그나마 좀 크다라고 보는 게 코로나에서 뭐 시젠, 뭐 SD바이오센서, 뭐 이 정도만 얘기 드릴 수 있는 건데 얘네들로 우리 돈 벌려고 들면요. 보통 여기서 손실이 훨씬 많이 나요. 제가 그래서 이런 막 테마주들 막 판칠 때 항상 이야기 드리죠. 조심하셔라. 그리고 혹시나 물리셨다면 이번 기회를 활용해서 정리하셔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얘네 중에 실적 베이스로 움직이는 애 하나도 없어요. 진짜 하나도 없습니다. 실적 베이스도 없고 모멘텀 오로지 시장 수급으로만 움직이니까 이쪽은 지금 좀 돌고 있을 때 수급이 한 번씩 돌고 있을 때 잘 매도하시기를 바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도 시간이 많이 없네요. 자, 다음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드론 얘기 드렸죠.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는 중국을 제재하는 법안들이 계속 준비 중입니다. 생물보안법은 어제 하원에서 통과가 됐고, 이 DJI가 어디냐면 여기가 이제 미국의 아니 중국의 드론 기업이에요. 드론 기업의 논리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우리 데이터를, 미국의 데이터를 중국에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하고는 거래하지 말아요. 지금 DJI가 예를 들어 통신망을 미국 걸 쓰면 어떻게 돼요?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도 제재하겠다. 중국 때리기 법안을 지금 28개 논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 움직인 거니까. 드론 테마주들도 많죠. 오늘 제가 기억나는 게 뭐 베셀이라든지 코콤 막 이런 기업들 움직이던데 이런 쪽도 물려있는 분들이 정리하는 정도로 보셔야지 결코 우리가 비중 실어서 투자할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거 얘기는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금투세 내용. 물론 제가 금투세 내용은 정말 내용만 다룹니다. 혹시나 정치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내용으로만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시장 보면요. 우리 코스닥 기준으로 보면 이런 얘기 시장에 많이 돌죠. 코스닥이 전쟁 중인 러시아보다 더 많이 빠졌다. 네. 그럼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내부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지금 금투세는 제가 의견만 드리려고 해요. 내용은 제가 공개방송이라든지 이 자리에서도 한번 어떤 방식으로 금투세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결과치 어떤 식으로 갈 건가만 제가 말씀드리면 유예로 갈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저는 9할 이상이라고 봐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자, 유예로 가는 거 오케이. 지금 웬만한 이제 주식 좀 한다는 사람들은 이거 유예로 갈 거 다 알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런 세금 건드려가지고 증시가 무너졌을 때 다 똑같았거든요. 최근으로 보면은 대주주 양도세 금액 낮추는 것도 똑같았죠. 근데 이게 유예로 갈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기예요, 시기. 이거 증시 더 빠지는데 더 끌고 가면은 증시 입장에서 좋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판단하셔가지고 어차피 유예로 갈 거라면 좀 빨리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의견은 어차피 유예로 갈 거니까 결과치에 대한 리스크는 크게 가질 필요는 없겠다인데 시기가 좀 걸리게 되면 증시가 좀 더 업사이드가 늦게 열릴 수 있으니까 그런 지점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다라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제가 종목들에 대한 엄청난 모멘텀 얘기들 또는 뷰 이런 이야기보다 시장 전반적인 얘기라든지 분위기에 대해서 얘기 많이 드렸습니다. 그만큼 시장 단위로 지금 올라갔다 내려가를 반복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건데요. 저는 이게 조만간 끝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우리가 추석 연휴 이후에 금리 인하가 결정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한번 시장 중심주들 위주로 움직이는 시장이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지금 막 괜히 중소형주로 포트 막 움직여가지고 테마주들로 포트 비중 많이 싣고 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 시장이고 좋은 애들 들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더 살 수 있는 조정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서 시장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시장의 중심에 대해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토마토의 김근우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